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한 가지만 잘하는 학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용어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권위라는 용어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권위라는 것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정도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비슷한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어와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권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리고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좋은 말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권위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요. 권력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보면 복종이나 지배나 강제력, 이러한 다소는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 혹은 권력을 행사하다 이런 식의 문장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권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그런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단어들을 굳이 나눠보면 권력과 조금 더 가까운 단어들이 이렇게 authority, power, 이게 권력과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권위 같은 경우는 expert나 dignity, 이것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물리적인 힘을 쓰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권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요즘에 조던 피터슨 교수를 많이 뽑는데, 그 교수도 말하기를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과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그럼 그 일 안에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위계 질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계 질서 때문에 권위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꼭 회사나 무슨 뭐 배움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또래 집단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 집단 안에서 권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급생인 친구들 간에 상하 관계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면 바로 손절해버리고 같이 친구로 지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도 어떤 부분 안에서는 그 학생이 친구한테 권위를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래 집단이 인정할 만한 굉장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친구들 집단 안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용어를 설명드린 이유도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권위를 갖추게 된다. 제가 앞에 이유를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만 말씀드렸으면 상하관계처럼 나쁜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건데, 친구들 관계에서도 권위를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피어 그룹, 우리 또래 집단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권위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peer group, 이 또래 집단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영유아기 때 굉장히 적재적소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했다고 믿고 있는데요. 우리 영유아기 때는 친구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칭찬에서부터 비롯되는 뭐 인종 욕구가 채워진다거나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0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10대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교육학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 보면 여기부터 보시면 about age 10 a child appears rather than the parents assume primary importance in the child's decision about what to do.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보다 우리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저명한 분의 이야기를 빌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10세 이상의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거기서 오는 자신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10대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또래 집단 안에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남학생들 중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불량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불량한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툭툭 건들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못 건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런 약간 불량한 친구들도 잘 못 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학생들이 권위라는 것이 우리 또래 집단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쉽게 건들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엄청나게 쓸데없는 그 게임 잘하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사실 게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일 잘하는 그 친구가 있어야지 뭐 팀플을 할 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권위를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걸 논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게임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렇게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시간을 많이 축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탈학교급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하는 학생,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냐면, 그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게임을 좋아하고 자기 시간을 많이 축내는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철저하게 통제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을 좀 일정 부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가 필요한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탈학교급으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 제 친구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게임을 탈학교급으로 잘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비슷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좋은 쪽으로 뭐 빠져서 폐인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의 확률로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애매하게 게임을 잘 못하면서 시간을 많이 축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좀 강제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그런 것들 있죠. 뭐 혹시 잘하는 게 뭐 음악,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룬다거나 스포츠,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되게 잘한다거나 이런 거를 잘해서 또래 집단 안에서 권위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쓸데없이 보이는 겁일지라도 학생들 사이 안에서는 또래 집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분명히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게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우리 학생이 조금 잘하고 있으면 조금 더 그거를 발전을 시켜줘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모없는 것일지라도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1살 때 뭐를 깨달았냐면, 사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멀리뛰기를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멀리뛰기라는 것이 사는데 전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막 이런 책상도 막 올려놓고 이것도 뛰어봐라 저것도 뛰어봐라 해가지고 막 뛰어보고 친구들이 박수 쳐보고 박수 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일들도 많이 도전해 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도 하나를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잘하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필드에 가서도 그 자신감을 전이시켜서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 노력은 해보고 있지만 연구가 많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이 충만할수록 공부의 스코어가 높아진다는 이런 당연한 결과를 갔는데, 이게 실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신감을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자신감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전이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다재다능한 우리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다재다능하게 참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서 완전 이렇게 잘하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유년기 시절에는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피어 그룹 안에서도 리스펙 받을 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권위를 갖출 만큼 그만큼의 실력을 배양하고 나면, 그럼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될 테니까 다른 필드에 가서도 그것을 전이시켜서 잘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들도 또 그만큼 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얻어서 전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재다능한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한 문장은, 우리 다재다능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친구들 사이에서 권위를 갖출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갖춰라, 이게 결론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 안에서는 학생들이 당연히 내 말을 따를 테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